과연 치매는 과연 예방이 가능한가? 교육을 들으시고 나면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아실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는 모르겠어요. 교수이고 맨날 교육만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교육이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교육받으러서 이제 많은 걸 얻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6시부터 한 7시 반까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사전 설문지를 다 끝내신 분들이 이제 이걸 들으셔야 되는데요. 자, 치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뭐랄까요? 질병인가요? 질환인가요? 아니면 증상인가요? 자, 치매는 질환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치매는 질환이다. 네, 좋아요. 용감하게 드셨네요. 최은종 교수님. 네, 정답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좀 이따 사전 설문지가 끝나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최 교수님께서 다 끝내시지 않았습니다. 자, 치매라고 하는 것과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네, 알츠하이머와 치매가 같다. 네, 안 드시네요. 네, 정답은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의를 들으시면 최은종 교수님께서 아직 답을 안 하시기 때문에 자, 다 하셨나요? 자, 치매는 사실 알츠하이머와 다릅니다. 치매는 영어로 얘기하면 뭐라 그러죠? 디멘치아라고 해요. 디멘치아라고. 치매는 사실 증상이에요. 지금 화면에도 나왔듯이 이 엄블레라 안에 있는 치매는 60에서 80%가 알츠하이머 디지즈에서 일어나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치매예요. 알츠하이머는 질환이고요. 치매는 증상이에요. 어떠한 기억력 저하라든지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거를 치매라고 하고요. 그거는 증상이에요. 알츠하이머라고 하는 질환을 통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치매이고요. 우리가 사실은 치매와 알츠하이머를 혼동해서 우리가 지역사회에 쓰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기도 하고 다른 말이기도 해요. 그래서 치매는 사실 디멘치아이고요. 알츠하이머는 소위 말해서 뇌 질환이에요. 그 중에서 60에서 80%가 치매가 일어나고요. 나머지 치매가 일어나는 증상 질환들을 보게 되면 파킨슨 디지즈 내지는 뇌졸중, 바스큘라 디지즈로 하는 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는 뇌졸중이라든지 한 이런 것들이 10에서 10% 정도, 나머지 파킨슨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매가 일어나는데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거를 치매라고 해요. 여러분들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굉장히 다르죠. 내가 깜빡깜빡 잊어버려요. 나중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건망증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건망증은 치매와 다릅니다. 자, 좀 전에 물을 먹어야 되는데 깜빡 잊어 물을 안 먹었어요. 은행에 갔다 와야 돼 은행을 안 갔다 왔어요. 은행에다 도장을 두고 왔어요. 은행에다가 수첩을 두고 왔어요. 길 가다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도로 가서 찾아오는 거는 건망증이에요. 그죠? 근데 치매는 뭐죠? 내가 은행을 가려고 했던 것도 모르고 심지어는 계단을 올라가려다가 섰는데 계단을 올라가려고 그랬는지 내려가려는지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여기 왜 왔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기가 어딘지 모르는 게 치매예요. 그리고 누군지를 모르는 게 치매가 되고 나의 성격을 인지하지 못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게 되고 사실은 동쪽인지 남쪽인지 몰라요. 텐 후레이를 탔는데 웨스트를 타고 갔어요. 잘못 봤어요. 이스트로 가야 되는데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치매가 아니죠. 근데 텐 웨스트를 탔는데 웨스트인지 이스트인지 공간 능력이 없어져요. 디렉션을 모르게 돼요. 그리고 인지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가 치매 검사할 때 여러 가지를 하지만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요. 100에서 7을 빼보세요. 또 7을 빼보세요. 또 7을 빼보세요. 그렇죠? 이런 검사를 하게 되고 치매 검사하는데 또 무엇을 하죠? 세 가지 단어를 주죠. 물, 연필, 종이. 한참 강의가 끝난 다음에 세 가지 뭐라 그랬죠? 제가 물어볼 거예요. 세 가지. 그거가 기억이 나시면 치매는 아니고요. 그게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치매라고 우리가 판정을 해요. 뭐였나요? 제일 젊으신 분 같은데 예, 지금 20대 아니신가요? 네, 물, 종이, 연필. 네, 세 가지였어요. 이 세 가지를 강의가 끝나신 다음에 기억이 나신다면 치매가 더 이상 아니고요. 근데 그게 뭐였지? 뭘 물어봤는지조차 기억을 못하게 되면 그건 치매예요. 그래서 건망증과 치매는 다릅니다. 그리고 치매와 사실은 알츠하이머 디지즈라고 하는 알츠하이머는 굉장히 연관이 높아요. 그렇다면 치매가 얼만큼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치매는요, 정상적인 노화 증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5세, 이 중에 65세가 넘으신 분이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65세가 넘게 되면 9명 중에 1명이 치매고요. 85세는 3명 중에 1명이 치매예요.
지금 이 순간에 65초에 한 명씩 알츠하이머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20만 명이 치매였다면 지금 현재는 680만 명이 치매예요. 앞으로 얼마큼이 되면, 자, 치매의 그림을 나중에 보여드리고요. 제가 왔다 갔다 좀 하는데요. 자, 20년이 되면 치매 환자가 더블이 된다고 합니다. 더블이 되고요. 얼마큼 심각하냐면은 unpaid caregiver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돈 받지 않고 케어를 하는 치매를 간호하는, 주로 말해서 가족이겠죠. 가족이 11만 명이 넘게 된대요. 그리고 옆집 건너 다 치매인 거예요. 3명 중에 1명이 치매니까. 그죠? 이 중에서 지금 3명 중에 1명이 치매, 3명 중에 1명이 치매. 그런 거예요. 그리고 unpaid caregiver가 11만 명이 되고요. 그 중에 여자가 2배. 그리고 그 케어기버를 하는 여자도 3분의 2예요. 왜 그럴까요? 왜 여자가 더 치매에 많이 걸릴까요? 많은 레포트들이 있어요. 저는 연구하는 사람들이 때문에 많은 레포트를 보게 되면 일을 했던 여자가 일을 하지 않았던 여자분보다 치매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건 연구예요, 스터디. 그렇기 때문에 일을 한다든지 뇌에 어떠한 액티비티를 하게 되면 직장인 여성이 훨씬 더 치매에 덜 걸린다는 그런 레포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뇌 활성화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뇌에 대한 사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이따 이 사진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 슬라이드예요. 네. 자, 이게 뇌 사진이에요. 뇌 안에 있는 이게 신경 뉴런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뉴런과 뉴런은 떨어져 있어요. 정상이에요. 원래 떨어져 있고 신경 전달 물질,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세트콜린이라든지 세로토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신경을 연결해 줘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고 딱 때리면 아파. 나는 다시 페이백해야지.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떨어져 있는 물질에서 여기 보면 아밀로이드 플라그라는 게 생겼어요. 우리가 15년 전에 PET-CT가 발견되면서부터 사실은 뇌 안에 아밀로이드가 쌓이는 거를 PET-CT를 통해서 거기다 염색을 해서 단백질을 볼 수 있게 된 게 치매의 발견이에요. 예전에는 다 죽으면 뭐로 죽었어요? 노안이에요. 치매라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부검을 해서 뇌를 봤더니 아밀로이드가 있었어. 그래서 아밀로이드로 인해서 알츠하이머가 생긴다고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지금은 15년 전에 PET-CT가 개발이 되면서부터 살아있고 멀쩡하고 증상이 없는데도 PET-CT를 찍게 되면 그 사람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타나게 되면 이게 알츠하이머 디지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렇게 쌓이게 되면 플라그가 쌓이죠. 이 안에 타우라는 단백질도 신경 물질 안에 생기게 되면 이게 바로 알츠하이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정상 뇌와 알츠하이머가 있는 뇌를 비교하게 되면 구멍이 많고 슈링크했어요. 자, 반복되면서 정상에서부터 플라그가 쌓이고 타우가 생기고 셀이 죽고 슈링크 하면서 결국에는 정상 뇌와 달라진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의 정상적인 거와 아닌 모습의 뇌 사진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발견됐다고요? 한 15년 전. 그 전에는 다 그냥 노망이라서 죽었다. 이렇게 말들을 했어요. 근데 알츠하이머라는 그런 질환이라든지 이런 것과 규명된 게 한 15년, 20년 전부터 이런 아밀로베타라고 하는 단백질이 발견되면서부터 요 중간에 이게 끼니까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능력이 안 되는, 아무것도 기억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죠. 잠깐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이거 맞나요? 근데 뭔가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잠깐 볼게요. In healthy people, all sensations, movements, thoughts, memories, and feelings are the result of signals that pass through billions of nerve cells or neurons in the brain. Neurons constantly communicate with each other through electrical charges that travel down axons, causing the release of chemicals across tiny gaps to neighboring neurons. 떨어져 있어요. 원래는 전달 물질이 있어야 Other 되는 cells in the 거예요. brain, such as astrocytes and microglia, clear away debris and help keep neurons healthy. In a person with Alzheimer's disease, the most basic form of dementia, 안에 타우가 these 발생해요. changes may occur years, even decades, before the first signs of dementia. Researchers believe that this process involves which somehow become toxic to the brain.
it appears that abnormal tau accumulates, eventually forming tangles inside neurons. And beta amyloid clumps into plaques, which slowly build up between neurons. As the level of amyloid reaches a tipping point, there is a rapid spread of tau throughout the brain. But tau and beta amyloid may not be the only factors involved in Alzheimer's. Other changes that affect the brain may also play a role over time. The vascular system may fail to deliver sufficient blood and nutrients to the brain. The brain may lack the glucose needed to power its activity. Chronic inflammation sets in as microglial cells fail to clear away debris, and astrocytes react to distressed microglia. Eventually, neurons lose their ability to communicate. As neurons die, the brain shrinks, beginning in the hippocampus, a part of the brain important to learning and memory. People may begin to experience memory loss, impaired decision-making, and language problems. As more neurons die throughout the brain, a person with Alzheimer's gradually loses the ability to think, remember, make decisions, and function independently. 네,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떠한 뇌의 변화와 지금 보셨던 비디오를 보시게 되면 아밀로이드와 타우라고 하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끼면서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이 생겼고요. 알츠하이머라는 질환에 의해서 디멘치아라고 하는 치매라고 하는 증상이 발견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이러한 치매를 많이 발생시키는지 이런 거를 알게 되면 이걸 줄이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치매의 예방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49.9%가요. Anaerobic Physical Activity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운동과 치매는 관련이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9%에서 운동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더 많은 치매 리스크 팩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하이 블러드 프레셔예요. 좀 전에 보시다시피 혈관 보셨죠? 우리 뇌는 작지만 우리 몸에서 20%의 카드이기 때문에 5분 이상 산소 공급이 안 되고 혈류 공급이 안 되면 뇌가 죽잖아요. 그렇듯이 20%의 카디악 아웃풋에 심장 아웃풋을 가져간 어떠한 뇌는 이렇게 찌꺼기가 끼는 동맥경화 내지는 하이퍼리피드, 그다음에 고지혈증 내지는 하이퍼텐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뇌질환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뇌졸중이 하나의 치매 원인이라고 아까 10% 얘기했죠. 그렇듯이 Recording in progress. 나왔네요. 갑자기 나왔네요. 누군가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이퍼 블러드 프레셔, 고혈압이 생기게 되시면 49%가 치매가 더 많이 생긴다는 리스크 팩터를 갖고 계신 거예요. 물론 나머지 원인들도 있어요. 디프레션, 당뇨, 또 음주, 흡연. 하지만 이런 요인들보다는 관련이 없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었고요. 대표적인 게 운동과 사실은 혈압이에요. 그리고 고지혈증, 고혈압 내지는 협심증 이런 것들이 다 혈류 질환이기 때문에 뇌가 아까 설명했듯이 20% 이상의 혈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혈류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치매가 훨씬 더 알츠하이머가 훨씬 더 높아진다는 그런 연구를 보고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치매가 예방이 가능한가요? 다시 물어볼게요. 예방 가능한가요? 네. 사실은 예방 가능하진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하지만 예방을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리스크 팩터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얘기해. 이걸 낮추고 좋은 거를 올리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 치매를 낮춰주고 이게 치매를 올린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낮추고 올리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고 그 자리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어떠한 비만이라든지 협심증이라든지 내지는 고혈압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낮추고 건강에 중요한 것은 사실은 하트예요. 하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소 운동 내지는 엑서사이즈. 그리고 엑서사이즈 이제 하나씩 볼 텐데요. 잠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잠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잠을 자는 사이에 사실은 아밀로이드 베타가 찌꺼기가 제거된다고 합니다. 그런 연구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수면을 충분히 취하시는 분한테 치매가 적고요. 불면증이 있으신 분한테 치매나 알츠하이머 훨씬 더 리스크 팩터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불면증이나 수면을 잘 못 취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수면을 도와주는 약물 같은 것도 사실은 섭취하는 거를 저희가 권장을 해요. 그렇듯이 협심증이 아까 수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러분들한테 말 그대로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찌꺼기가 자는 동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있고요. 액티비티와 수면 이런 리듬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나? 첫 번째, 운동을 하시죠. 얼마나 하셔야 되나요?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2.5시간 땀이 나도록 하셔야 돼요. 땀이 나도록. 그냥 내가 우아하게 그냥 앉아서 내가 운동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스트레칭도 중요하지만 2.5시간 정도의 엑서사이즈를 통해서 내가 운동을 하는 게 편하고요. 권장하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낮 시간을 권해요. 아침 저녁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사실은 좋지 않고요. 좀 햇볕이 따뜻할 때쯤 2.5시간 하루에 30분씩 해서 5번을 하든지 1시간씩 1시간 30분을 하든지 해서 일주일에 2.5시간을 권장을 합니다. 그다음에 먹거리가 중요하죠. 두 번째 다이어트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야생 견과류 저는 그렇게 따져요. 야생 견과류 야채 생선 2번 견과류 1줌 과일 하나씩 그다음에 올리브유 이렇게 5가지를 저는 챙겨서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 생선 오메가3가 많대요. 그죠? 그다음에 과일, 육황색 채소, 그다음에 올리브 오일, 그다음에 견과류, 그다음에 콩류, 그다음에 레드 와인 이런 것들과 권장하는 음식들이에요. 이런 거를 먹어서 우리가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진다면 이제는 뭐랄까요? 치매가 노년의 질환이 아니에요. 알츠하이머가 노년의 질환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듯이 20년 전부터 알츠하이머 증상이 나타나기 전부터 패시트라는 걸 통해서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이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그래서 20년 전이니까 중년의 질환입니다. 치매는 알츠하이머는 중년의 질환이에요. 중년부터 생활 습관을 들이신다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모인 거고요. 이런 먹거리들도 채워주고 운동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수면이 중요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편안한 숙면. 저는 머리만 대면 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게 필요해요. 아무 데서나 잘 잘 수 있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거. 베타 아밀로이드가 그때 빠져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요. 인지 기능을 할 때도 사실은 자고 일어나면 한 10분이라도 10분, 20분이라도 내가 뇌를 쉴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해요. 뇌의 활성화가 계속 되게 되면 사실은 뇌가 피곤하게 되기 때문에 더 노화가 빨리 일어나요. 수면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사회 활동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여성이 훨씬 더 사실 치매 발생률이 높다고 했죠. 그리고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뇌 액티비티나 직업군들이 훨씬 치매에 덜 걸린다고 알츠하이머에 덜 걸린다는 연구 보고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새로운 것을 먼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뭐 내가 이 나이에 왜 공부를 해야 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새로운 거를 공부하시고 새로운 걸 배워나가는 게 알츠하이머의 첫 번째 사실은 예방이라고 우리가 권장을 해요. 새로운 걸 배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쓰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도 파인모터 시스템이라서 글쓰기나 이렇게 콩을 땅콩으로 집어 젓가락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미세 활동을 하시는 걸 권장을 해요. 나이가 들수록 말초가 죽기 때문에. 그래서 글쓰기 굉장히 중요해요. 글쓰기를 해서 성경을 계속 쓰시는 거 중요하고요. 책을 쓰시던 시를 쓰시던 글쓰기를 하시면서 자기가 느끼는 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시고 무언가를 쓰시고 그다음에 게임도 중요해요. 너싱홈에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뭘 많이 해요? 빙고를 많이 하죠. 빙고 많이 하고 또 어르신들 뭐해요? 화투 하시죠? 또 어르신들 뭐해요? 바둑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실 뇌에 많이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액티비티를 많이 하라고 저희가 권장을 하는 게 치매 예방, 알츠하이머 예방의 세 번째고요. 새로운 걸 배우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소셜 액티비티가 중요해요. 나이가 들면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들고 그렇게 되는 변화가 오는데요. 그럴수록에 노인정도 가시고 학교도 오시고 친구도 만나시고 동문회도 오시고 줌도 들어오시고 또 설문지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제일 우리한테 무엇을 예방한다? 알츠하이머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오신 거 환영하고요. 예방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 단계로. 새로운 걸 배우시고 자꾸 쓰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뭐겠어요? 조기 진단이죠. 무언가 암도 조기 진단하고 여러분도 시험도 미리 예고하고 봐야지 시험 갑자기 보면 싫어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치매라는 걸 먼저 알게 되면 이거를 알고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우리가 조기 예방의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요. 그러면 어떤 경고 사인이 있을 때 내가 조심을 해야 되나? 좀 글씨가 작지만 10가지를 뽑아봤어요. 내가 기억력이 떨어져. 건망증과 아까 치매를 제가 구별해 드렸고요. 생각이 난다면 건망증이고 생각이 안 난다면 우리가 치매를 의심해 봐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내지는 내가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자꾸 뭔가 뒀는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걸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좀 약해지고 자신이 없어진다. 그런 부분들에서 10가지 경고 사인이 있었을 때 이걸 자꾸 적어보시는 게 필요해요. things to do. 오늘 할 일이 뭔지 적어보시는 습관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전에 이제 뭐 요즘은 젊으신 분들은 구글을 많이 사용하지만 아직까지 저희는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메모를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이러한 10가지 사인들을 알고 계시면서 내가 어떤 증상이 있는지 나를 모니터링하고 나를 보는 사람이 모니터링 해주는 파트너가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파트너, 뭐 친구도 좋고요. 또 자녀도 좋고요. 또 가족도 좋고요. 병원의 헬스워커도 좋아요.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달라지는 모습을 보고 사실은 치매를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이런 워닝 사인이 있는데요. 우리가 패시트를 통해서 얼리 디텍트를 할 수 있어요. 조기 예방을 할 수 있고 조기 이제 디텍트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패시트를 제가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패시트 들어보신 분 있으세요? 또 해보신 분 있으세요? 저는 해봤어요. 양전자 방출술이라 해서 양전자가 우리 몸에서 이제 있는 부분을 글루코즈라는 부분에 더 많이 침착이 돼요. 그래서 암을 디텍트하는데 좋은 부분인데요. 가격이 꽤 비싸죠. 보험으로 커버가 되지 않아요. 근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UC 얼바인에서 하고 있는 그리고 전 세계 125개에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의 75개국에서 하고 있는 어헤드 스타디라는 걸 제가 좀 이따 이제 알려드릴 텐데요. 이 어헤드 스타디에서는 패시트를 통해서 멀쩡한데도 패시트를 통해서 아밀로이드가 20년 전부터 쌓인대요. 내가 그러니까 치매가 나타나기, 알츠하이머가 나타나기 이전에 20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가 쌓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패시트를 통해서 내지는 피검사를 통해서 내가 치매가 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거를 치료할 수 있는 레켐비라는 약이 나왔습니다. 2023년에 FDA에서 풀 어프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임상 실험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물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치매가 치료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매를 미리 조기 예방할 수 있는 게 패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패시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아밀로이드 단백질을 알게 되었고요. 지금 두 가지 사진이에요. 이게 알츠하이머가 있는 사진과 정상 사진을 보면서 우리가 비교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포지 단백이라고 해서 이런 단백질이 보시다시피 조금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알츠하이머 디지즈가 있는 걸 피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20년 이후에 알츠하이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피검사나 사실은 패시트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게 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지금 레켐비라는 약이 2023년도에 FDA에서 그전에 뭐 에듀엘름 이런 약들도 많이 있었지만 임상 실험에서 사실은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쓰지 않고 레켐비라는 약이 작년 2023년 7월 달에 어프로브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헤드 연구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그리고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UC 얼바인 또는 뭐 하버드, 메이오, UC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서 지금 다 같이 연구를 하고 있는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예전에 썼던 약들은 사실 여러분들 아리셉트라는 약을 주로 많이 썼죠. 치매가 걸리면 아리셉트를 많이 썼는데요. 이런 약물들은 사실은 신경 전달 물질이 더 많이 나오게 도와주는 약물이었어요. 근데 이 레켐비라는 약은 한 30% 정도 치매의 진행 속도를 늦춰준다고 지금 밝혀졌는데요. 아밀로이드 베타를 없애주는 약이에요. 아까 설명했듯이 아밀로이드 베타와 타우를 없애주는 약이기 때문에 치매가 치료가 가능하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요. 예전에 썼던 아리셉트는 그냥 신경 전달 물질을 더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는 약물이었지 어떠한 치매 증상을 더 진행시키지 않지만 치료는 되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레켐비라는 약은 타우라든지 아밀로이드 베타를 지금 없애주는 약이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의 진행 속도를
27% 늦춰준다. 라는 게 작년 2023년도 7월에 나온 뉴스예요. 이거를 가지고 어헤드 스타디, 말 그대로 20년 전을 땡겨서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의미에서 어헤드 스타디라고 우리가 부르고요. 지금 전 세계 뭐 이런 곳에서 지금 같이 진행하고 있고, 저희 월드미션 대학도 소망 소사이어티 내지 남가주 한인 간호협회 이런 것과 같이 이제 코퍼레이션 하면서 이런 교육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배경은 그렇고요. 지금 어헤드 스타디에 대한 내용을 저희가 조금 이따 맨 마지막 슬라이드에 보여드릴 거고요. 본인이 참여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런 연구에. 대상은요. 연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 여러분들 아스피린 내지 이런 것들도 인슐린도 사실은 다 임상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개발이 된 거예요. 아까 치매라는 것이 이제 여러 비교를 해줬지만 아프리카 아메리칸 같은 경우 2.5배 리스크 팩터가 높고요. 스페니시 같은 경우에는 1.5배 리스크 팩터가 높아요. 근데 에이시안들은 통계가 없어요. 왜? 참여하지 않았고 관심이 없고 너무 소수이기 때문에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레캠비라는 약도 사실은 주로 백인들이 많이 개발을 해놓은 약이고요. 임상 실험도 백인들이 주로 많이 참여를 하는데 우리는 동양인이에요. 소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도 다르고 사실은 우리가 먹는 것도 다르고 유전자도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사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임상실험 연구에 우리가 사실은 좀 패시브하고 소극적이에요. 근데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저한테는 혜택을 못 보지만 사실은 우리 후세대, 우리 또 더 후세대한테 사실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러한 어헤드 스타디에서 UC 얼바인에 있는 마인드 연구소라고 하는 에이시안을 연구하는 그런 곳에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요. 이런 임상 실험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분을 지금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년 동안 사실 진행이 되지만 본인이 패시티나 이런 걸 하게 되면 비용이 꽤 많이 들죠. 이런 것들 다 사실 스터디에서 우리가 비용 들이지 않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사실 지금 치매다 하는 분은 사실 인디케이션이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치매가 있을 것 같다, 내가 치매인 거가 걱정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스터디에 참여해서 사실 레킨비의 약의 혜택이나 뭐 이런 부분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4년 동안 진행이 되지만 얼마나 자주 가야 돼요? 이런 거 여쭤보세요. 근데 사람마다 다 달라요. 타우나 아밀로베타가 얼만큼 쌓여 있느냐, 이 사람이 얼만큼 진행된 상태의 치매였느냐에 따라서 얼만큼 달라지는지 그게 비슷하는 게 달라지고요. 사실은 인퓨전이에요. 먹는 약이 아닙니다. 아이비로 인퓨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이 일단 맞아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참여한다면 말 그대로 우리의 데이터를 얻을 수가 있고 우리한테 더 맞는 약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게 사실은 임상 실험이나 리서치 모든 것이 사실 연구에서부터 이슈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참여를 혹시 원하시면 제가 연락처를 하나 지금 가지고 왔어요. 한국말로 하는 인터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UC 얼바인에서 하고 있는 연구들을 지금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고요. 참여하실 수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뭐 간호학과, 월드미션 대학 간호학과나 남가주 한인 간호사회나 또 UC 얼바인 마인드 연구소 또는 소망 소사이어티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임상 실험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사실은 중요하고요. 여러분들 치매가 사실 예방이 가능한가요? 예방을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리니컬 트라이를 하고 있는 우리가 상황이고요. 뭔가 슬라이드가 잘못 올라갔는데요. 잠시만요. 네, 보여드릴게요. 잘하고 계셨네요. 네. 그래서 어헤드 스타디에 지금 저희 소망소사이어티 어헤드 스타디의 소망소사이어티와 저희 남가주 한인협회와 또 그 월드미션 대학이 같이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매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나마 복잡하나마 조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잠깐 짚어보고 그 다음을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하면서 혹시 질문 있거나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말이 좀 빠르죠. 예, 간호사들은 말이 좀 빨라요. 이해해 주시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을 좀 해주세요. 네. 건망증하고 치매하고 다르잖아요. 네. 건망증이 치매로 갈 수 있는 퍼센티지 같은 게 혹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글쎄요. 건망증은
치매와 사실은 치매에서 나타나는 증상과 다르다고 했는데요. 건망증은 사실은 그 사람의 치매로 가기 초기 단계라고 볼 수 있지만 두 개가 구별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두 개를 구별하는 연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네. 대답이 됐나요? 네.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질문해 주세요. 네. 치매랑 혹시 들리시나요? 지금 줌에 계신 분들이 들리실까요? 들린대요. 네. 네. 치매랑 패밀리 스토리랑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네, 좀 전에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듯이 저희가 단백질 제가 보여드렸었죠? 예전에는 유전적인 소인이 없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 보시다시피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를 요즘은 피검사로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이런 게 뭐랄까요? 보험이나 커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흔하게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듣기로는 한국에서는 65세 이상이 되면 본인이 궁금하시면 가까운 내과나 이렇게 가서 가격은 뭐 저렴하다고 들었어요. 한국은 워낙에 이제 인슈런스가 잘 되니까 65세가 이상이 되면 유전자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유전자 검사가 있으면 한 번만 하시면 돼요. 평생에. 그렇게 해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내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다고 하면 치매가 앞으로 알츠하이머가 있을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다는 거를 지금 연구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그동안 알고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로 인한 치매도 있지만 네. 알츠하이머와 상관없이 혈관성 치매.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이제 치매로 한 2년 정도 고생하시고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니가 작년에 이제 치매가 걸리셨는데 혈관성 치매를 진단을 받았어요. 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말고 혈관성 치매도 유전적인 소인이 있는지. 사실은 혈관성 질환이 유전적 질환이다라고 저희가 결단할 수는 없지만 가족이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은 생활 습관을 갖기 때문에 먹거리나 생활 습관이 제가 생각하기엔 같다고 여겨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먹었던 음식을 내가 따로 사실 식단을 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어머니나 아버님이나 가족이 먹었던 식단을 같이 먹고 생활 습관도 운동이나 이런 부분이 같고 수면 습관도 사실은 저희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가족이 이제 한 사람이 안 자면 깨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건강 습관이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이 관련이 돼서 사실은 치매나 알츠하이머나 관련이 있지 않나. 이건 제가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대답이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뭐 저도 그래요. 저희도 어머님이 지금 93세인데 치매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간호학과 교수이면서 제가 저희 어머니가 치매가 걸렸다는 걸 잘 인지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그냥 나이가 드셨으니까 그냥 깜빡깜빡 하시지라고 했는데 첫 번째 인시던트가 어머님 친구분이 전화하셨어요. 어머니가 동창회에 나오셨는데 부적절하게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어머니가 굉장히 멋쟁이셨거든요. 근데 약간 다른 옷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저는 그날 뵙지 못했고 그렇듯이 생활 양식이 조금 달라지세요. 그리고 어디신지 몰라요. 가셨는데 이게 무슨 역인지 기억을 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어머니 사실은 뭐 직업군이셨고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도 치매에 걸리셨거든요. 물론 모든 거에 예외는 있어요. 하지만 통계적으로 봤을 때 연구를 했을 때 뇌에 액티비티가 많았던 분들이 사실은 치매에 덜 걸린다는 그런 연구 보고가 있다는 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이고 리서치입니다. 그래서 뇌 액티비티를 많이 하시기 위해 오늘 오셨잖아요. 그죠? 뇌 액티비티가 많이 좀 되셨나요? 네. 더 스트레스를 받으셨나요? 근데 스트레스가 사실 나쁜 게 아니에요. 뇌의 스트레스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치매나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하다 그랬죠? 새로운 걸 자꾸 습득하는 게 중요한데요. 새로운 걸 자꾸 습득하는 거는 말 그대로 스트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뇌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치매나 알츠하이머는 예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뇌의 활성화가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한 거 보셨죠? 뇌가 항상 반짝반짝하게 있어야 되는데 아밀로이드 베타나 타우가 끼게 되면서 신경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감각이나 어떠한 것을 느끼지 못하고 기억을 하지 못하고 판단 능력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벌써 알츠하이머를 예방하고 계신 거고요. 벌써 알츠하이머의
뭐랄까요? 예방의 선구자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너무 과했나? 어쨌든 그렇고요. 또 질문 있으시면 예, 좀 전에 하셨던 질문에서 관련된 거 아니었나요? 네, 관련된 거 있었어요. 네, 그러면 지금 DNA 유전자 테스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해도 뭔가 나의 패밀리 히스토리를 이렇게 봐서 내가 그럼 알츠하이머가 패밀리 히스토리가 있으면 그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은 지금 슬라이드를 제가 못 보여드린 게 있었는데요. 우리가 사실 여기 캘리포니아이고 에이시안을 위주로 이제 우리가 모였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 안에 있는 에이시안들이 2000년도에서 2018년도, 18년도 사이에 알츠하이머로 사실 사망한 숫자를 봤더니요. 746%예요. 백인 같은 경우는 노란색인데요. 200%밖에 안 돼. 214%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오렌지색은 라티노예요. 600%고요. 그다음에 블랙 아메리카는 321%예요. 이렇듯이 문화나 생활 습관은 그 컬처에서부터 오고 사실 에트니티에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하게 나타나는 데이터고요. 또 하나는 물론 뭐 캘리포니아 지금 에이시안 인구가 많이 파퓰레이션이 늘어나면서 이런 인구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우리가 분석도 있지만 사실상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서 이 생활 습관은 노년이 돼서는 바꾸지 못해요. 저도 이 나이가 벌써 60세가 되니까 습관을 바꾸지 못합니다. 중년 때부터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중년 때부터 나의 생활 습관, 먹거리, 잠자리, 나의 액티비티, 무언가 하려는 도전적인 것 이런 것들이 치매 예방이나 알츠하이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지금 현재 연구이기 때문에 예전에 암은 치료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지금 암이 치료가 가능하듯이 우리의 후세대는 치매나 알츠하이머가 예방이 정말 가능해서 어떠한 레캠비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클리니컬 스터디가 드라마틱하게 나와서 지금도 하고 있지요. 벌써부터 작년 2023년도에 7월달 레캠비가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6개월 동안에 129개 어떠한 그 연구소에서 많은 클리니컬 트라이얼들이 와서 지금 연구에 참여하고 있어요. 이 중에도 벌써 참여하겠다고 사인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클리니컬 트라이얼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의 데이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748%에서 더 줄일 수 있다는 게 우리의 바람인 거죠. 그래서 우리 후세에는 백인보다 더 낫게끔 에이시안이어도 디멘치아가 좀 덜 걸리더라.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어도 좀 리스크 팩터가 낮더라. 이런 데이터가 나오길 바라는 거죠. 아니면 이퀄하든지. 왜 그럴까요? 습관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건강 습관 자체가. 먹거리도 우리는 가족과 같이 먹기 때문에 패밀리 히스토리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고 물론 유전자도 무시할 수 없다는 게 지금 현재의 트렌드죠. 연구들이 많이 개발이 돼서 보니까 이러한 아까 뭐라 했죠? 어려워요. 저도. 아포 무슨 단백질이라고 했죠? 아리포파. 그랬어요. 제가 다시 볼게요. 아포지 담배. 아포지 담배. 아폴리포프로테인 E라고 하는 단백질을 우리가 갖고 있게 되면 이런 부분이 이제 치매, 알츠하이머를 일으킬 수 있는 단백질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미리 안다면 무엇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조기 예방 무엇이 중요할까요? 그쵸. 스크리닝을 하게 되면 내가 예방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또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나뿐만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알츠하이머가 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나의 플랜을 짤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나의 가족과 함께 플랜을 짤 수가 있어요. 지금 벌써 11만 정도가 그 unpaid caregiver로 추산될 정도로 우리가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이 치매면 그거를 플랜해야 돼요. 경제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제적인 부담을 어떻게 내가 정말 양로원에 갈 것이냐, 나는 뭐 무엇을 할 것이냐,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플랜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리 디텍트의 장점인 거예요. 내가 미리 알면 그걸 플랜할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이거를 예방할 수 있고 내가 어떠한 뭐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리 디텍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PET를 안 하더라도 저 아폴리포프로테인 E 검사를 혈액으로 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만 해서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알 수 있죠. 두 가지가 다른 이유는요. PET는 내 뇌 안에서 지금 아몰 그 프로틴들을 검색을 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유전자는 확률인 거죠.
확률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있다는 그런. 네,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그게 습관을 우리가 잘 하게 되면 그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요. 그쵸. 이 자체는 뇌에 있는 사진에 아까 그 사진에 봤듯이 아밀로베타라고 하는 단백질과 타우가 있다고 하면 그건 100% 15년, 20년 이후에 이제 알츠하이머가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도 레켄비를 쓰게 되면 아밀로베타를 없앨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켄비가 네. 이제 승인을 받았다고 하지만 클리니컬 트라이얼만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그쵸? 아스피린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피린을 우리가 처음에 실험을 했을 때, 인슐린도 실험을 했을 때, 사실은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퀘스천을 가지고 했고요. 페니실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떠한 연구나 리서치를 클리니컬 트라이라는 거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게 나한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또 베네핏을 받을 수도 있고 디스어드밴티지를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도 설명드렸듯이 나의 제너레이션 아닌 그 후대에서는 나의 결과를 통해서 사실은 베네핏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사실 치매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되어 있는 지금 추세입니다. 질문 잘 해주셨어요. 모든 네. 지금 청중 중에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들어왔는데 제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요. 읽어드릴까요? 제가 가서 보면 될까요? 네. 뇌의 신경 가소성이 치매에 도움이 된다고 이해가 가는데요. 치매에 걸리면 신경 가소성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가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신경의 가소성이라는 거는 아까 신경과 신경이 연결되는 부분이 떨어져 있는 게 정상인데 아세트콜린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줘서 전달 물질을 통해서 이제 감각이 전달되는데요. 지금 단백질이 낀다고 했잖아요. 아밀로베타나 타우가 신경 안에 끼게 되면 신경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판단 능력이 떨어지고 아까 사진에 봤듯이 언어를 잊어버리고 또 사람을 누군지 모르고 동서남북을 모르고 판단 능력이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을 못해요. 내가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 가는 걸 모르는 거 인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저귀에 그냥 보시는 거예요. 그 어르신이 그냥 보고 싶은 게 아니라 판단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안 돼요. 그게 바로 디멘치아인 거예요. 건망증은 내가 어머 화장실 가는 거 깜빡했네 라는 게 기억이 나는데 치매는 기억이 나지 않는 거예요. 어머 내가 쉬를 했네? 그것조차 기억이 안 나세요. 그렇기 때문에 뭐 쇼텀은 좀 잘 잊어버리죠. 우리 쇼텀 잘 잊어버리잖아요. 짧은 단기 기억은. 그래서 뭐 아들은 기억하는데 며느리는 기억 못하는 그죠? 아들은 오랫동안 봤는데 며느리는 새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꾸 누가 뭘 훔쳐갔다고 하고 의심을 하고 이런 증상들이 나중에 성격 변화로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아쉬운 부분이고 가족이 그래서 많이 사실은 서퍼하게 되고 고생하고 힘들어 하시게 되고 뭐 머릿속에 지우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지워지는 부분이에요. 내가 있었던 부분이 다 지워지고 언어 능력이 지워집니다. 그런 부분이요. 또 질문이 있으셨나요? 네. 질문을 해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겠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손을 들어서 표명을 해주시면 저희가 말씀드릴게요. 네, 김동희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시저사이나 그 건강형평연구소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요. 네, 질문해 주세요. 제가 앞에 못 들어서 앞에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치매가 사망 원인으로 있는지 하고요. 네. 만약에 사망 원인 중으로 꼽힌다면은 실제 진단을 받고 사망까지 이어지는 그게 어느 정도 기간? 그 프로그레스는 사실 저희가 사실 예측하기가 어렵고요. 지금 미국에서 사망 원인으로 7위예요, 치매가. 그것도 사실 예전에는 부검을 해야지만 알 수 있어요. 치매였는지 예, 치매 알츠하이머였는지를 우리가 알려면 돌아가신 분의 뇌를 부검을 해야지만 이분의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알츠하이머로 돌아가셨다라고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래도 뭐 내가 멀쩡한 상태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 아밀로이드 베타가 나타나게 되면 내가 앞으로 알츠하이머가 뭐 20년 뒤나 뭐 이렇게 쌓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20년 전부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20년 전부터 아밀로이드 베타가 쌓인다는 거예요. 나도 지금 쌓이고 있을지 몰라요. 그죠? 다 궁금하죠? 다
두렵기도 하고 치매가 가장 사실은 우리한테는 두려운 부분이잖아요. 하지만 그 진행 속도는 얼마만큼 본인이 건강 습관을 유지하고 또 지금 얘기했듯이 혈관 질환을 걸리지 않게 먹거리를 조심하고 잠자리를 수면을 잘 취하고 액티비티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얼만큼 쌓이는지는 depends on the person. 사실은 몰라요. 하지만 부검을 해서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알츠하이머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건 아까 네. 그 부분에서 780 몇 배 뭐 사망률 그랬는데 그때쯤 의문이 가진 게 네. 치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치매가 사람이 살 알츠하이머? 만큼 살다가 죽었는데 보니까 치매에 걸렸었던 알츠하이머에 걸렸었던 사람이 다른 원인으로 또는 살 만큼 살아서 천명을 다 하고 죽은 거를 검사를 했더니 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였더라 해서 저렇게 나온 거라고 생각이 들지 저게 사망의 직접적인 캔서나 이런 것처럼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생각을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저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사실은 건망증과 치매를 구별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그 치매이신 분과 그냥 기억력이 떨어진 분과는 구별이 돼요. 그래서 병원에 가게 되면 알츠하이머라는 거를 진단명이 나와요. 이제는 그죠? 노안과 다르게. 그래서 알츠하이머라는 진단을 받고 그 질병으로 거기에 뭐 암도 있을 수 있고 다 우리가 질병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알츠하이머가 음흠.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거라는 생각인 거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저걸 사망의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사람이 죽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 진단명이 여러 개가 있죠. 그죠? 하이퍼텐션도 있고 DM도 있고 뭐 다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죠. 우울증이 너무 네. 심해져서 밥을 안 먹어. 그래서 영양실조로 죽어요. 근데 우울증으로 죽었다고 하진 않고 영양실조로. 그리고 내가 뛰어내렸어. 자살로 약을 먹었어. 캔서에 걸렸어. 이런 거지. 그 우울증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그 어떤 다리 역할은 해도 그게 직접적인 저게 사망률이 746%가 올랐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데 왜 저런 통계가 나왔냐는 거예요. 납득이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납득하긴 그래요. 여러 가지 질환명이 있죠. 한 사람이 죽었을 때 예를 들어 이제 거꾸로 밑으로 올라가게 되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였어요. 그럼 체크. 당뇨였어요. 그럼 체크. 이렇게 해서 통계가 나온 게 아닐까요? 네.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만으로만 죽진 않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알츠하이머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알츠하이머만으로 죽은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이해하기에는 그런 이해가 들어요. 네. 좋은 지적이에요. 네. 분석력이 뛰어나시네요. 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만약에 오래 살면 네. 자연스럽게 그 부분이 네. 많아지고 네. 치매가 심화되고 네. 그러니까 당연히 통계가 올라가는 거. 그렇죠. 그런 것도 있지만 치매와 사실은 노화는 달라요. 그죠? 노화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뇌가 수축하는 거고요. 치매는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가 끼면서 인지 능력이 떨어져서 사실은 말 그대로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 치매가 알츠하이머 있는 환자와 그렇지 않은 환자는 달라요. 여러분들 보시면. 예. 저희 어머니 치매이신데요. 저희 어머니와 똑같이 친구분은 치매가 아니세요. 생일 다 기억하시고요. 다 인지 능력이 있으시고 판단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 알츠하이머라고 진단명이 나와요. 쫙. 디멘치아, 알츠하이머. 그거가 체크가 되는 게 여러 가지 인디케이션 중에서 이렇게 증상들을 보는데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검사들이 있어요. 사실은 뭐 펫시트를 찍어도 되고 또 MRI도 찍지만 우리가 인지능력 테스트를 합니다. 인지능력 테스트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요. 우리가 간단히 보건소에 가면 하는 뭐 100부터 7을 빼라, 7을 빼라, 7을 빼라 하는 것과 세 가지 아까 기억나시나요? 조 선생님 뭐라 그랬죠? 세 가지 아까? 종이, 연필, 물, 연필. 물이라고. 네, 기억하시잖아요. 아직은 치매가 아니세요. 죄송합니다. 아밀로이드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펫시트를 찍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저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게 되면 치매가 아니에요. 근데 어르신들이 정말 치매이신 분은요, 이 세 가지 기억을 못해요. 뭐였죠? 그러면 그런 걸 언제 물어봤어? 그게 뭐야? 라고 되물으세요. 그게 치매이고요. 아까
그 동영상에서도 봤듯이 히포라고 하는 분이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감정을 느끼고 감정의 변화가 와요. 갑작스럽게 포악해지시고 막 욕을 하고 바이올런트하고 집어 던지고 이런 정말 얌전하셨던 분인데 그 히포라는 부분이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이에요. 그 해마 부분에 타우가 끼고 아밀로이드가 끼면 인지능력 장애가 생기게 되고 이 인지능력 장애는 검사가 한 1시간에 2시간 정도 걸려요. 비용도 꽤 들고요. 그런 검사들을 다 하게 되면 알츠하이머라는 진단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계가 보여질 수 있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방금 조금 조사를 해봤는데요. 네. 알츠하이머에 인해서 cause of death 그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aspiration pneumonia예요. 그래서 못 삼켜요. 못 삼켜서 삼키는 과정에서 박테리아가 폐 안으로 들어가서 뉴모니아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디스페이시아가 아스피레이션의 문제가 되는 것이 네네. 그거는 이 신체 기능이 떨어진 그쵸. 근데- 그래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진짜로 이해를 하는데 네. 왜냐면 저희 양로병원인데 보면 환자들이 삼키는 걸 잊어버려요. 밥 먹이면 파케링해요. 안 삼켜요. 이 삼키는 걸 잊어버리세요. 코디네이트 하는 게 떨어지고 그러면 우리가 정상으로 이렇게 넘겨서 이제 뒤로 식도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능이 안 돼요. 그러면 막 하면 이제 기도로 넘어가요. 아스픽시아를 식사가 되고요.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가 바로 되고 또 중요한 거는 safety awareness 일단 없잖아요. 내가 내 시간 공간 이게 다 없으니까 자꾸 떨어지시고. 넘어지고 낙상되고 그래서 저기 그러니까 큰 뼈에 그 골절이 생기면 벌써 사망률이 팍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 디멘차 때문에라고 바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그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네. 디멘차로 인해서 중요한 인두스가 됐냐를 체킹하는 것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 뒤쪽에. 네. 지금 아까 선배님. 왜 답답해 하시는가에 대한 걸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네. 인과관계 문제냐 상관관계 문제냐 그걸 네. 지금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인간관계냐 상관관계냐. 예, 인간관계.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인과관계는 이게 원인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A가 나오는 B를 거고. 일으키냐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지만 그게 그냥 상관관계라고 네. 화면 좀 생각하시면 돌려주시겠어요? 네. 예, 커뮤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Finally, 닥터 데스 서티피켓의 첫 번째 올라가면 항상 arrest예요. cardiac, 저기 pulmonary 보시면. arrest가 돼서 돌아가셨다고 first indication이지만 그 다음에는 이제 닥터들이 쓰는 게 있어요. 뭐 뉴모니아 뭐 이런저런 거 갖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직접적인 사망은 일단은 심폐가 정지가 됐는데 그 다음에는 캔서냐 뉴모니아냐 이제 그게 다음에 이제 다이그노시스가 딱딱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 그거를 인듀스 원인이었느냐. 했느냐 그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거기에는 커제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코릴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조금 섞여 있을 수도 근데 있네요. 데스 서티피켓에는 첫 번째 저거예요. 알죠. arrest예요. 그렇죠. 네. 거기에서 이제 한 5번째 디멘차가 들어갔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 디멘차로 인듀스된 뉴모니아면 커제이션인 거고 그 다음에 디멘차가 있는 상태로 다른 질병을 때문에 돌아가신 거면 코릴레이션인 거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더 정확히 분석해보는 게 또 재미있는 연구 질문이겠네요. 네. 그걸 malnutrition도 제가 올 수 자세히 있고 보면 네. 못 삼키니까 malnutrition 그 다음에 이제 그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세부적으로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저기 요 자세히 보면 데이터 뽑는 과정을 설명해 놨거든요. 여기 언더라인 코즈 오브 데이터에 대해 이게 기저질환, 죽음에 이르는 기저질환 데이터를 뽑는 과정에서 10만 명당 ICD-10 코드를 썼다고 되어 있어요. ICD-10 코드는 각종 질병마다 코드를 적어요. G30가 알츠하이머를 뜻하는 건데,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는 병명을 가진 환자가 죽었을 경우에 원인의 하나로 알츠하이머를 치는 거 이게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데이터를 뽑는 과정에 이 사람이 맞아요. 죽었다 그러면 병명의 히스토리가 무엇이냐 봤더니 알츠하이머가 거기 있었던 거죠. 맞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되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환자가 입원하면 거기 아큐병원도 다 그렇겠지만 다이그노시스가 많은 환자는 10몇 개 거의 그쵸, 20개까지 다 복수를 그 들어와요. 이상의 네, 줄줄줄 디지즈의 이렇게 이제 ICD 되게 코드가 많아요. 있는데요. 지금 조 선생님 잘 지적해 주셨어요. 지금 도표 자체가 테이블 자체가 사실은 ICD 코드의 G30,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디지즈로 명명돼 있는 환자일 경우에의 그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만으로만 아니고 여러 가지 컴바인된 디지즈로 지금 뭐 아스픽시아도 있고 뉴모니아도 있고 말뉴트리션도 있죠. 사실은 어르신들이 이제 알츠하이머 되면은 얘기한 대로 드시는 걸 잊어버리세요. 그럼 말뉴트리션 되죠. 그리고 세이프티가 떨어지기 때문에 폴 다운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알츠하이머로 디클라인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제 컴바인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줌에서나 궁금하신 게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네. 김동현 선생님 질문 있으시죠? 네. 아니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사라 교수님 일로 앞으로 오시죠. 대화 중에 생각이 난 거, 저 퍼센트가 높아진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그렇다면은 예전에는 우리가 알츠하이머란 질병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그걸 다이그노스틱하는 그런 것들이 적었는데 점점 많이 알게 되고 다이그노스틱도 많이 되고 진단명을 얻게 되다 보니까 결국 한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그 진단명에 있는 경우가 더 많이 늘어나면서 지난 한 20년 사이에 그렇죠. 저게 많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데이터일 네, 수도 있지 좋습니다.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아요. 제가 캔서 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서요. 캔서도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브레스트 캔서 그 스크리닝 레이시 높아지는 게 결국은 인디케이션 많이 해내니까 갑자기 되게 증가한 것처럼 그렇죠. 저는 그런 거랑 비슷한 원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어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인트레스트가 높아지면서 사실은 얼리 디텍트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인크리즈 되는 데이터를 볼 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컴바인에 대한 질환으로 인해서 오는 것들로도 디크리즈 할 수 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안들이 많이 이제 캘리포니아로 유입이 되면서 또 이렇게 데이터가 인크리즈 된다는 부분에서 여러분들 많은 질문과 또 코멘트와 해주신 부분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문이나 또 우리가 디스커스할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줌으로 혹시 통해서 들어오신 선생님들 계시면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또 질문이 왔는데요. 제가 밑에 것만 먼저 보여줘요. 선생님들 나눔에서 어느 정도 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인간관계와 상관관계의 관점으로 볼 수 있었고 치매가 사망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고 이해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멘트 해주셔서 그 위에 거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호스피스에서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라는 글 올려주신 분 YS. 환자가 돌아가신 병명으로 치매를 진단하였으나 사망의 요인은 치매로 인한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인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디멘치아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컴바인 되는 또 세컨더리 내지는 지금 아까 코릴레이션과 인과관계냐 상관관계냐 얘기했듯이 한 부분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매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거 기반이 있는지를 알 수 있었는데 좋은 예를 주셔서 우리가 지금 예를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위에 혹시 글 올라온 거 있으면 또 보여주시겠어요? 채팅방에? 끝이에요. 네, 네. 감사합니다. 채팅방을 제가 멀리 보여서 잘 못했는데요. 혹시 질문이 더 있으시면 올려주시고요. 지금 시간이 딱 7시예요. 제가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하고 시간 하면서 이제 사전 설문지를 하셨는데요. 잠깐의 시간을 드릴 테니 지금 교육받았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가 질문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사후 설문지를 지금 아직 닫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줌에 계신 분들도 사후 설문지를 좀 해주시면 한 10분 정도면 저희가 줌을 마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후 설문지를 열어서 하나하나 보시고 이제 무엇이 정답이었나 보시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네,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해에 대해서 하는 약에 대해서 다시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어해에 대해서 하고 있는 2023년도 FDA 어프로브 받았던 약 이름 레켐비이고요. 레켐비라는 약은 그전에 에두엘룸이라는 약도 있었지만 그 약은 사실 부작용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임상실험을 하고 있지 않은데 레켐비는 IV 인퓨전으로 하는 약이고요. 그 약품을 투여받을 수 있는 여부는 사실은 지금 UCI 얼바인 마인드 연구소에서 그 인디케이션이
그 약품을 투여받을 수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가 좀 필요해요. 인지능력 검사도 해야 되고요. PET-CT도 해야 되고요. MRI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피 검사도 해야 되고 소변 검사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치매가 나타난 분들은 되지 않아요. 치매가 없으신 분, 내가 증상이 아직 없어요. 우리가 초기 치매의 경우에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한테만 레켄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 속도를 30% 정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 이 연구는 내가 증상을 하나도 없이 멀쩡한 상태에서 우리가 검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아밀로이드 베타나 또는 타우가 있다고 이제 규명이 되면 이분들한테 레켄비를 미리 투여하는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그래서 이 레켄비가 정말 예방이 가능한지를 연구하고 있는 예방 연구이고요. 55세에서부터 85세까지가 가능하고요. 영어가 좀 가능하셔야 돼요. 그래서 글을 읽는 데든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얼만큼 자주 가야 되는지는 얼만큼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는지, 얼만큼 그 사람이 진행된 상태인지를 보면서 그 인디케이션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뭐 2주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뭐 한 달에 한 번 갈 수도 있고, 그 약물 투입도 사실은 다르다고 저희가 지금 안내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내문은 지금 한국말 연구로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은지연구원이라고 있는 ross@uci.edu 이쪽으로 연락을 하시게 되면 연구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연구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일단 55세에서 85세 그 사이이고요. 일단 치매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연구 참여하신다는 의사를 표명하시면 도와주실 거예요. 복용법은 사실은 IV 인퓨전이에요. IV 인퓨전을 주입하는 거예요. 먹는 약이 아닙니다. 먹는 약이 아니에요. 그리고 주사약이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동양인한테 또 서양인한테 또 아프리카 다양한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어지러움 증상이 있을 수가 있어. 나는 어떤 게 달라질 수가 있어. 그래서 파트너가 있어야 돼요. 나를 모니터링 해줄 친구, 가족, 자녀, 누구든지 나의 인지 능력이나 나의 행동을 모니터 줄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요. 중간에 드롭하셔도 돼요. 나는 더 이상 하기가 싫어. 그럼 안 하셔도 되고요. 자의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검사를 다 받았어. 근데 내가 아밀로이드 베타가 치매가 있을 수가 있대. 근데 나는 레켄비를 하고 싶지 않아. 그럼 그때 드롭하셔도 돼요. 다 자의에 의해서 하시고 언제든지 드롭이 가능하십니다. 언제든지 안 하신다고 거절하셔도 돼요. 하지만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저희 에이시안에 대한 통계가 없고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저희의 후세나 이렇게 해서 이제 베네핏을 보기 위해서는 뭐 인디케이션이 되시는 분이시라면 참여하기를 저희는 권장드립니다. 네. 차량 지원도 된다고 합니다. 저희 학생들은 이미 다 조인하겠다고 한번 연락을 해보셨기 때문에 차량 지원이 된다고 해요. 네. 또 궁금하신 거? 네. 인퓨전이라고 하셨는데 얼마나 자주 그러면 레켄비를 맞으러 가야 되는 건지?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2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요. 얼마나 아밀로이드 베타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사실은 다 different하기 때문에 그 클리니컬 팀에서 결정해 주실 거예요. 검사가 걸리는 시간에 따라서. 전화를 해봤더니 PET-CT를 찍고 네. 그러니까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하나는 플래시보를 쓰고 하나는 진짜 레켄비를 써가지고 자기는 내가 플래시보를 맞는지 진짜 약을 맞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연구에 참여하게 된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네,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서 내가 연구 대상자인지 알게 되면 거기에 바이어스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외생 변수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전부 다 차단해서 하는 클리니컬 테스트이기 때문에요. 내가 레켄비를 맞는지 안 맞는지 사실은 알 수 없게 그렇게 저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아스피린, 뭐 페니실린, 또 인슐린 이런 것들이 다 개발될 때 똑같은 우리가 클리니컬 트라이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베네핏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연구라는 게 다 어떤 베네핏도 있는가 하면 디스어드밴티지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문제 다 푸셨나요? 네. 어려우셨어요? 네, 그래요. 치매에 대해서 오늘 뭐
간단하게나마 알아보고 우리가 예방하고자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교육이지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 그리고 우리 지역사회가 치매를 예방하고 또 많은 비용도 줄이고 국가적으로도 앞으로 치매를 예방하고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모색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까 3가지 잘 기억하시고요. 예, 잠자기 잘 하시고요. 그리고 운동하시는 거 하루에 30분이 되면 2.5시간을 채워주시고요. 땀이 나도록 해주시고 새로운 걸 배우시는 거, 새로운 걸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기로 저도 여러분들 보면서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사실 새로운 부분을 노인과학하면서 많이 알게 됐고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또 줌에 또 참여해 주신 저희 동문들 또 월드미션 관계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하고요. 네, 저희가 또 언제 다시 할지는 여러분들 이메일 주소를 저희가 이용해서 하고요. 지금 했던 거는 모든 게 다 비밀 보장이고 익명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도록 하는 걸 약속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서 줌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